예, 친환경 패키지 포럼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오늘 보고 드리게 될 재생원료 사용 확인 체계 구축 방안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생원료 정책에 대한 주요 현황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 올해 3월에 이제 발효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재생원료 사용 확인 체계가 어떻게 구축이 될지 하는 방향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생원료 주요 현황입니다. 예, 제가 지난 5월 중계 친환경 패키지 포럼에서도 재생원료 비율 표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3월 29일에 자원재활용법이 제33조의 2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한 제품 포장재에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비율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 도입과 관련되어서 많은 정책적 검토가 있었습니다. 먼저 2021년 11월에 K순환경제 이행 계획에 따라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에 플라스틱 품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 제품에 대해서도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시작되었고요. 2022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재생원료 이용 목표율이 설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표준 기반의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 체계 구축 사업이 구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수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정장 전략회의에서 재생원료의 사용 목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재생원료로 관련된 국제 동향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제 사항의 경제적 규모로 볼 때 국제사회의 비중 있는 일원으로서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저마다 전향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U에서는 일회용 음료 용기에 대해서 2030년까지 30%, 40년까지 65%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높일 예정이고요. 독일도 2030년까지 30% 의무 사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하여 22년 15%, 25년 25%, 30년까지 50% 등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필연적으로 해당 국에서 요구하는 재생원료 함유량을 유지해야 하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도 생산하는 제품이 점차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러면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제품의 그 비율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국가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공신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재생원료 표시 신청을 한 업체를 가보면요, 그 원청으로부터 그 재생원료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를 신청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하는데요.
적합한 재생원료 사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법적 근거입니다. 그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어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조항이 신설되어 제도가 운영되었고요. 제도 운영을 위한 하위 법령이 제정 시행되었고 8월 29일에 환경부 교시로 업무 처리 지침이 발효되어 비율 표시를 원하는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적인 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재생원료에 대한 정의를 자원재활용법의 정의로 가져와서 제도 간에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 경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그다음에 수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장 전략에서 언급됐듯이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제도 마련을 위하여 23년부터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의 사용 확인 및 비율 표시 절차 등에 관하여 23년 3월에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이제 발빠르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2024년 1월에는 글로벌 인증 협회인 ISCC 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서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 확인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법안 시행을 앞서서 24년 5월에 재활용사업자 관리기관인 한국수산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한국에서 ISCC, GRS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와 협력 체계를 구출하고 재생자원의 추적성 확보와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함께하기로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준비 이외에 현재 소비자들의 재생원료 사용 불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무생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모니터링 사업을 현대 환경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그 음료에 대한 이제 프리폼과 용기, 내용물을 1년 동안 보관하면서 매월 용출되는 결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인데요. 재생원료 사용 제품과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 원료로만 사용한 제품의 품질 차이를 실증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공단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용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여태까지 기존 시판되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생수의 경우에도 1년 가까이 상온에서 방치된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일반 생수와 용출 실험의 결과가 차이가 없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비율 표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은 재생원료 의무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고 있는 식품 페트병이고요. 표시 기준은 사용 비율은 10% 이상부터, 그리고 전기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20% 이상부터, 그리고 나머지 품목들은 10% 이상부터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다 1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이상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비율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색상은 녹색이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흰색과 검정색 또는 음양과 양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내용 사용 비율은 5% 단위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10% 미만의 비율은 버림하여 표시합니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은 직관적으로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사용량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업무 절차입니다.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확인서가 발급되게 되는데요.
서류 검증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면은 그런 일정에 따라서 소요 기간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제품 용기에 따라 비율 표시가 구분되었는지, 제품 제출 자료를 통해서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 국내 플라스틱으로 사용했는지, 사용 비율 산정이 적정한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요. 서류 검토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난 8월 29일에 업무 처리 지침이 시행이 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홍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시행되고 좀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게 되면 저희가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큰 홍보는 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료 및 바디 용품 등 108개 제품이 표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요 네 가지 예시에서 잘못된 게 어떤 것일까요? 예, 1번과 3번입니다. 표시 비율은 10% 미만은 버림이기 때문에 8%는 이제 표시할 수가 없고요. 10% 이상부터 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 단위로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같이 82%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82% 같은 경우는 표기는 80%로 되고요. 84%도 80%로 되고 86% 같은 경우는 이제 85%로 됩니다. 이렇게 5% 단위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재생원료 의무가 이제 확대되면서 재생원료 사용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목표도 목표 및 품목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가시적으로 공표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관리 제도는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현행 3%에서 2023년에 30% 사용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생원료 사용 품목 확대를 위해서 재생원료 목표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품목별 플라스틱 수요, 공급 및 폐기물 발생량 조사를 통하여 의무 대상 확대와 음률 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후로 확대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사용 의무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하면 마지막으로 사용 의무율이 설정되고 제도 이행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순환 제도가 환경부에서 대상하고 목표를 부여하면은 생산자께서 목표를 준수하고 공단이 이행 설적 확인 및 검증이 들어가는 정책 프로세스가 작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인증기관 간 협력 부분입니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 자체가 한국의 재생원료 사용 확인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확인 체계는 해외의 주요 재생원료 사용 인증 체계와 연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U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SC 인증이라든지 텍스타일 인스체인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GRS 인증, 그다음에 RCS 인증 등 국제적인 글로벌 인증기관의 인증 체계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재생원료 비율 표시 제도 업무도 그 재생원료 사용 인증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는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검증을 하고 기관이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인증 업무 프로세스를 이어가되 향후에는 국내 자원순환 제도 정보를 이용하여 재생원료 이력 추적이 가능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재생원료 사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생원료의 사용 후 폐기물 발생에서 재생원료 생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력을 추적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인증 프로세스 자체도 폐기물의 발생 이력과 재생원료 사용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고, 나아가 기업의 지배 구조 및 지속 가능한 수관 체계를 확인하는 그런 업무 전차입니다. 즉 사용 후 폐기물 회수에서 최종 재생원료의 사용까지 흐름을 검증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우리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순환 제도 시스템 하에서 이런 이력 관리가 가능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으로 이력을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개념화할 예정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수, 생산, 공급, 사용에 이르는 사용에서 다시 회수되는 이런 재생원료 순환 체계를 단계별 정보를 체계화해서 전 과정 물질 흐름 추적이 가능한 검증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면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되고 있는 국제 인증과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재생원료 사용을 좀 더 원활히 하고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적 그다음에 뭐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뭐 예시를 들면은 뭐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 중립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재생원료 사용 인증도 사용 비율 표시도 만약에 제품에 사용 비율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은 뭐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발급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인센티브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내면은 또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정보의 교란이 있기 때문에 우선 확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품목이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 목표 재생원료 사용 이용 목표율도 이해 당사자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뭐 여기까지 재생원료 사용 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 기존의 인증 프로세스를 기초로 재생원료 비율 표시 업무를 확립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원순환 제도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회수, 생산, 공급, 사용에 걸친 물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글로벌 인증 기관과 상호 인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끝으로 지금 탈플라스틱 정책에 의해서 이런 제도들이 점차 강화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의 뭐 갈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요소들을 쉽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시점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